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미용 문신 행위가 이제 더 이상,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판시한, 판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타투, 문신이라 그러죠. 이 문신 행위, 미용 문신 같은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죄로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죠? 미용 문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죠. 현재 우리가 2026년을 살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21도에 15611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게 나왔는데 21년도에 사건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26년에 판결을 했어요. 장장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는데 거기에 반절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법원에서 고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재판장, 그죠?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석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원합의체로 해서 더 이상 미용 문신이 이제는 어쩐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구의료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구의료법 27조 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약,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등을 시행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그 밖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의학적 전문 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해갖고 문신하는 행위를 되게 뭐라 그러죠? 불법으로 규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이것을 판단하는데 바로 이 타투 문신하는 행위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지금까지 봐왔었냐면은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태양,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 지식의 내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 그 다음에 그 정도, 관리 가능성,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과 의료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회 일반의 지식의 수준과 정도.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타투도 위험하다. 잘못하면 위험하다 해갖고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의료인이 아니라면은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갖고 쉽게 얘기하자면 미용실에 가서 아줌마 저 눈썹이 흐려요. 눈썹 문신 좀 해주세요. 해갖고 눈썹 문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머리가 대머리야. 대머리라 갖고 그거 뭐라 그래야 돼요? 삭발한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 찍어서 삭발머리 만드는 거.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가수 구준엽 씨 같이 이렇게 머리 빡빡 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타투해 주는 거거든요. 문신해 주는 거. 이거를 예전에는 그렇게 불법으로 보고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의 입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이 행하는 미용 문신 행위 자, 이하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구의료법 27조 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이제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자, 이와 달리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하게 됩니다. 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보시면 공소사실의 요지 나왔는데 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운영을 한 거죠. 자신의 미용실에서 바로 두피 문신 시술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피 문신 수술이 뭐야? 머리 자꾸 빠지는 사람, 그죠? 대머리 된 사람들 마치 삭발한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 찍어서 머리 모양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이런 시술을 하는 사람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배떼지 아팠나 보지. 누가 신고했나 보지 거기다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경과는 처음에 1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 벌금이 나왔어요. 그죠? 유죄 판결로 벌금 150만원이 나오고, 근데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 그러니까 항소심, 여기서 말하는 건 원심이라는 것은 항소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간 항소심인데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앞에 심리한 걸 갖다가 원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심이라는 것은 항소심 제2심을 얘기합니다. 2심에 갔는데도 역시 유죄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열받았어. 아니 남들 다 하는데 나 갖고만 지랄이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피고인이 마지막 상고를 했어요.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사건의 쟁점이 뭐였었냐면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행위가 그 의료법 27조 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달라 해갖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자 대법원에서는 그래 이제 시대도 바뀌고 뭐 이랬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것까지 이걸 갖다가 무면허 뭐 의료다 해갖고 처벌을 한다면은 이 미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요자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 감당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어떤 국민의 행복, 여기 나와 있듯이 자 보세요. 문신 행위를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는 물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표현의 자유, 관련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의료법 27조 1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눈썹이 되게 흐리거든요. 위에 눈썹이.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좀 눈썹 진하게 문신한 친구들 보면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뭐 전부 불법이라 그러고 그런 거 하면 뭐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래갖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저 같은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런 거 좀 해주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불법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의료법 27조 1항을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해갖고, 그 근거는 뭐였었어요? 바로 타투하는 사람의 그 직업이라든지, 그죠? 일반 어느 미친 의사가 그 타투하는 의사가 어디 있어? 전부 다 동네 아줌마들이나 이 문신하는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이런 행복 추구권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평생 그러면은 불법행위라고 해갖고 그런 거 해달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거 뭐 교사죄가 무면허 의료 교사죄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해달라고 가갖고 선생님 저 좀 타투 좀 문신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사회의 변화 때문에 미용 문신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한번 보자고. 자, 의료인 면허라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미용 문신 행위를 직업으로 선택할 기본권 향유의 기회를 상실한 사실상 봉쇄당하게 되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의사들이 무슨 뭐 용문신이라든지 아니면 꽃나비 문신 이런 거 잘할 수 있냐? 못한단 말이야. 그 문신하는 아저씨나 문신하는 아줌마들이 문신 잘한단 말이야. 그죠? 되셨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아줌마들이나 그런 아저씨들한테 마저 당신 의료인 면허 따갖고 와, 의사 면허 따갖고 와, 이렇게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죠? 그죠? 언제 의대 공부를 해갖고 언제 그 사람들이 타투 하려고 그러면 의대 공부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예. 자,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고 계속해서 여기 읽어볼게요. 그래서 또 같은 내용이지만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무면허 의료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1992 5월 22일 선고 91도의 3219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자 어떻게 된다? 변경한다고 했어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론, 파기환송 나와있죠? 그죠? 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뭐 쭉 여기 나와있죠? 2020년 12월경까지 문신용 기계를 이용하여 염료를 두피에 주입함으로써 머리카락이 나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두피 문신 시술을 했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 상을 줘야 되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했다고 처벌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또 계속해서 볼게요. 피고인이 행한 두피 문신 시술은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 부위에 대한 미용 문신과 마찬가지로 두피에 염료를 주입하여 일정 기간 색소가 유지되도록 미용 문신 시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비의료인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의 기재 문신행위, 즉 통상적인 미용 문신행위는 그 의료법 27조 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아예 이제 못을 박아놨어요. 판시했어요. 26년도에. 그죠? 자, 그래서 쭉 여기 나가서 보면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자, 되셨고, 자. 근데 여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있어.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하지만이 뭐든지 중요하죠? 자, 문신사법 등의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컨대 문신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여전히 뭐 어쩐다는 거야?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해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문신을 했는데, 타투를 했는데, 피부가 괴사했다든지 피부가 썩었다든지 아니면 그거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서 피부에 어떤 질환이 생겼다든지 한다면은 바로 뭐한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신을 한 행위 자체를 더 이상 불법으로 보지 않는데 만일에 그것으로 인해 말미암아서 어떤 상해를 입는다든지 피부에 부작용이 생기면 처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이거 이해 가시죠? 그죠? 이거 이해 안 가면 안 돼. 그죠? 어쨌든 부작용이 없어야 돼.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돼요. 문신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지만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피부가 괴사했다든지 썩었다든지 하면 어떻게 된다?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이런 거로 처벌하겠다는 거야. 무면허 의료행위로. 예? 아니 무면허 의료행위다. 업무상 과실상해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야. 예? 되셨죠? 그 내용인 거예요. 어쨌든 요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 수업 듣는 사람 중에서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뭐 이제 마음 놓고 하셔도 된다는 거하고 또 이런 걸 직업으로 하고 싶은 분은 직업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되셨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내용은, 이 판시 내용은 이선주 경찰 공부 카페에다가 네이버 이선주 경찰 공부 카페에다가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판례번호 기억해 봅시다. 2021도에 15611. 되셨나요? 자, 이제는 더 이상 뭐다? 타투하는 거, 문신하는 것, 문신해주는 행위가 바로 의료법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봐서 형사처벌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제. 미용 문신은. 예? 되셨나? 전원합의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